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북구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A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 13번째 부부 합장이 이뤄졌습니다.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인 오린 그린 여사가 70년 만에 남편 곁에 잠들게 됐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 오늘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상구의 새벽을 열어온 부산 최대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인 부산 새벽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찮은 가운데 전통시장 곳곳에선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A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차례 윤리위원회를 통해 원내에서 충분한 징계나 조치가 가능했지만 스스로 화를 키우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은 지난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북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B 의원을 가방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B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도 비켜갔습니다. 특별히 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걸 적실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좀 잘 못 봤어요. 딱 선거철이라든지 좀 행사했다든지 그때만 얼굴 좀 반사적으로 보이고 그 이상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기분 안 좋은 거죠. 서로 조금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거는 같은 동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민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리특별위원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와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야 동수를 이룬 북구의회 정치 지형에서 두 차례나 부결됐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로 어떤 계속적인 감정 다툼으로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결국 이제 의원들이 그 집행부를 제대로 이렇게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기초 외의 어떤 무용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의무시하거나 문제제기 의무시할 그런 어떤 좀 위기 어떤 상황을 이제 초래하게 만들어서. 한편 두 의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의원 세미나에 불참했습니다. A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원내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에 참전용사의 부인이 합장됐습니다. 그녀는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인 오린 그린 여사인데요. 무려 70여 년 넘게 떨어져 있다가 남편 곁에 잠들게 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의 백파이프 연주가 펼쳐집니다. 호주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 그 한켠에서 부인 합장식이 거행됩니다. 주인공은 호주 찰스 그린 중령의 부인인 오린 그린 여사. 그녀의 유언에 따라 남편 곁에 묻히게 된 겁니다. 오린 그린 여사는 4년 전 96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70일 만에 본 이날은 그녀의 10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합장식엔 부인의 바람에 따라 외동딸을 비롯해 손자 부부와 증손자 등 직계 유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I feel sad, but I feel really pleased that we've been able to unite these two souls forever, and that was very much her wish, that she join her husband here in Korea and that they be buried together forever. And
while we feel very sad at her passing, this is a very special moment for us. 고인의 남편인 찰스 그린 중령은 1919년생으로 26살의 나이로 호주군 최연소 지휘관이 됐으며 1950년 9월 말 부산에 도착해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10월 30일 전투 후 휴식 중 날아든 포탄에 큰 부상을 입어 다음 날 전사했습니다. 그린 여사는 남편이 전사한 뒤 재혼하지 않고 홀로 딸을 키웠고 지난 1993년엔 그대의 이름은 여전히 찰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그린 여사의 합장으로 유엔 기념공원에 합장된 부부는 모두 12쌍이 됐고 묘역에는 11개 나라 2,320명의 유엔군이 영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상구에 새벽을 열어온 부산 최대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인 부산 새벽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산의 새벽을 열어온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최대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감전동 새벽시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 새벽 한 물건이요 한 6시, 5시 반, 6시 되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도면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면 거의 끝나요. 이름 그대로 깜깜한 새벽에 문을 여는 새벽시장은 매장 면적만 8,003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골목마다 다양한 식재료를 팔고 있어 구경하는 친구도 쏠쏠한데요. 새벽시장 생긴 지가 43년인가 42년이라는데 42년. 생기고 나서 딱 1년 있다가 제가 왔어요. 새벽시장은 진짜 좋은 점이 너무 많지요. 공급도 있잖아. 물건도 좋지만은 우리 살아가는데 생활에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40년이 넘는 긴 세월 한자리에서 콩나물을 팔아온 사장님께 새벽시장은 오랜 친구와도 같습니다. 이 사장님이 기억하시는 새벽시장의 전성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는 진짜 새벽시장이 장사도 잘 되고 손님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경기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그만큼 공급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급은 똑같이 됩니다. 그만큼 있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장사는 그만큼 된다는 거라.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랜 세월 부산 새벽시장을 이용해 주신 고마운 손님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한국 농산물 시장 가면 11시부터 물건이 이제 출하하기 시작하니까 그 물건을 싣고 와가 여기서 3시부터 이제 손님이 외지에서 각 지방에서 물건 하러 와요. 김해, 장유, 언양, 국포시장 어디 각종 이제 소매하는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주위에 식당 이제 하시는 분들도 오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깐깐한 소매 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 번거롭지만 이 일이 채소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진열해 두는데요. 고객님들 오시면 따듬어 가지고 깨끗한 거 나눴다가 최저 가격으로 해드려야 이제 주위에 이 집에 동심 가면은 이렇게 이모가 이렇게 잘해준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번엔 과일을 예쁘게 진열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새벽시장은 우리 매장 입구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가림막이 돼 있어갖고 비도 안 맞고 그래갖고 뭐 일반 소매 손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사하기가 편합니다. 과일 가게를 차린 지 2년 차 새내기 사장님이 손꼽는 새벽시장의 장점은 뭘까요?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 좋아요. 그냥 뭐 저거 할 일도 없고 서로 뭐 앞집 옆집 차 오면 배려해주고 뭐.
이번엔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쫓아 20년 된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이 베테랑 사장님께도 새벽 시장의 매력을 들어봐야겠죠? 아무래도 좀 다른 데 가면은 재래시장 가면은 이 큰 시장이 조금 낫죠. 모든 것이 뭐 주차 시설이든가 뭐 다 뭐 좋죠. 뭐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또 재래시장에 있는 데 가면은 아무래도 뭐 좀 다른 데 가면 수월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나 하면 장점일 수도 있죠. 다 좋아해 사람들이. 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은 다 상인들 분들 오시는 분도 다 좋고요. 다 좋습니다. 유독 단골 손님이 많은 사장님의 방앗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상인들 이렇게 손님들 오시는데 정확하게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그거를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해야만이 상인들도 내 집에 오면은 믿고 가져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두운 새벽 가장 먼저 불을 밝히고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값싸게 판매하는 곳. 이 산지에서 공수한 먹거리가 소비자의 식탁에 전달되는 첫 단계. 부산 새벽시장의 상인들은 오늘도 환한 미소로 고객들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부산 새벽시장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새벽시장 앞으로 친절하고 좋은 물건으로 손님분들 초대할 테니 많이 와주셔서 물건도 사가시고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에 오실 때 꼭 우리 새벽시장에 오셔가지고 물건 많이들 구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싱싱한 거 파니까 모두 다 주위에서 다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뭐 시민들 여기 감전동 새벽시장 하면은 아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 오면은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야채, 과일, 뭐 생선 없는 게 없어요. 오면 편안하게 물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새벽시장 많이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과 태풍 피해로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찮은데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곳곳에서는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노금광장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김향희 씨. 오징어와 고등어가 장바구니 가득 담겼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수산물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니까 물건도 좋고 우리 가족들 먹는데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했습니다. 이왕이면 지역 상품 사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까지 더 꼼꼼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공장에서 뭐 방사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건 항상 정밀하게 하고 있고 해썹 시설이 다 돼 있는 공장으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겁니다. 부산 공공 배달 앱인 동백통에서도 최대 50% 할인된 값으로 추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석 맞이 온라인 수산물 판매 행사를 동백통 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부산 소재 업체들로 해서 국내산 제품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 택배비까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푸짐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도 채웠습니다. 또 오염수 관련 시민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며 명절 인사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고향 들판에 부는 바람, 그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 가득 행복을 채워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가족, 친지들과 웃음꽃, 이야기꽃 피우는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사상구 모라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4명이 대피하고 식당 집기류와 비품이 불에 타 7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정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상습 허위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구대와 파출소 등 50여 곳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12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허위 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하면 떠오르는 자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인데요. 부산시가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화에 거래하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거래소 설립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킬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부산시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원자재와 기금속, 지적 재산권 등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것.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토큰화한 후 작은 단위로 나눠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거래소가 설립되면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실물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디지털 증표화가 되어지면 그게 등기부등본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또 뭐 특별하게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가치 있다고 하면 거래되는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표방합니다. 민간 주도 거래소와 달리 예탁 결제와 상장 평가, 시장 감시 기능을 각각 별도 기구로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10월 중순부터 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해 올해 안에 거래소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시는 거래소 설립을 시작으로 부산시를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며 블록체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서 글로벌 혁신특구로 승격시키기 위해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부산시가 진정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부산이 테스트베드이자 수출의 전초 기지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조선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약 2,300조 원, 100% 민간 자본으로 설립되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승패, 역량 있는 민간 기업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상구의 우수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엄궁동 동궁초등학교 인근 부지 2만 4천여 평으로 이르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설립되는 공립고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숙형 중학교는 기숙사를 별도로 세워 방과 후 학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는 지난 19일 지역 영화관을 대관해
교육생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평소 영화관을 이용하기 쉽지 않았는데 마음 편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강서구 명지동에 개소한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는 부산시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서구가 올해 서구 자랑스런 구민상에 최명섭 삼육부산병원 원장과 조효정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을 선정했습니다. 애향부문 최명섭 원장은 서구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기여했고 희생부문 조효정 관장은 서구 복지안전망 구축에 헌신해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서대신 3동 박옥자 씨는 홀몸 어르신 돌봄과 마을 환경정비 등을 실천해왔습니다. 올해 8회째 맞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전국 합동위령제가 22일 오후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위령제엔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재단 관계자,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령제는 추모사와 추모공연, 그리고 유족 대표와 참석자들의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고 올해는 연로한 피해자나 유족을 고려해 처음으로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